잘 쓰셨죠? 87페이지 이제 대리행위로 갑니다. 대리행위. 자, 보겠습니다. 대리가 우리 어떤 내용이라 했어요? X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 대리권 받은 을이 누굽니까?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X 부동산을 1억에 병에게 팔면 되죠. 자, 일단은 여기서 아까 뭡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는 게 무슨 권을 준다 그랬습니까?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랬죠. 자,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 병하고 무슨 행위를 한다 그랬습니까? 대리 행위를 한다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본인에게 효과가 가더라. 자, 이제 배울 때 이제 뭡니까? 요게 이제 대리 행위입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해보면은 대리권에 제일 먼저 의의를 했었죠. 대리권의 의. 물론 이제 복습 쉬는 시간에 복습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은 날 거 아니에요. 의의가 뭐예요?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을 얘기하고, 두 번째 발생.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 그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를 해석하면 된다고.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해야 되는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뭐랬습니까? 제한. 제한은 뭐였습니까? 자기계약 124조 자기계약 상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119조. 자, 요거 좀 하고 갑시다. 자기계약 상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본인이 허락하면은 예외로 허용된다 이랬죠. 자,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119조입니다. 자, 대리인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랬죠. 그 각자 대리 원칙이고, 예외가 법률 규정이나 달리 수권행위로 정했을 때는 무슨 대리한다고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소멸이었어요. 소멸에서는 127조 본사, 대사, 대파, 대성 맞죠?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 사망했을 때, 대리인 파산했을 때, 성년 후견 예시됐을 때 소멸한다. 그다음에 임의 대리의 특유의 소멸 사유는 128조였습니다. 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권행위 처리로 소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대리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대리행위입니다. 자, 대리행위에서는요, 요거는 116조를 봐야 되는데, 116조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 115조부터 봐야 돼요. 115조. 자, 현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114조, 이거 다 적을게요. 114조, 115조, 116조까지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리행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이 뭐예요? 나타날 현자에 이름 명자입니다. 누구 이름 밝혀야 된다고?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이 들어간다고요. 내가 이제 뭡니까?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해야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갑한테 갑니다.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 이름 밝혀야 된다고?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현명이에요. 그래서 현명하는 방법은 보통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현명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대리인 을 내가 대리인입니다 라고 해도 현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았을 때, 이게 115조예요 115조.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현명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115조에 보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명 안 하면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대리인이잖아. 그래서 누가 책임지라고? 대리인 을이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을 때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현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책을 볼게요. 87페이지 제3절 보겠습니다. 대리행위란
대리인 또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자 줄거야 됩니다. 어디 포인트가 있습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그래서 누구를 표시해야 돼? 본인을 표시해야 됩니다. 하면서 법령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14조 1항 한번 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자 권한 내에서 줄 것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현관편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줄 것이고 이게 뭐라고요? 현명입니다. 현명을 하면 직접 본인에 대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현명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입니까?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야. 그 현명할 때는 반드시 누구 이름 밝혀야 돼? 본인의 이름 밝혀야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의사표시도 준용한다. 이게 뭐예요? 옆에 갈로해서 수동대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대리권 받아도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항의 내용이 수동대리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 현명의 의 나와 있죠. 자 현명의 의 나오는데 두 번째 줄을 줄 것이어야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 표시해야 되는데 이걸 뭐란다? 현명이란다. 이게 포인트다네요. 핵심이. 자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해야지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갑인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예컨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셔가지고 현명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그래서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두 말로 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서 현명하지 않았을 때 별표입니다. 3번 현명하지 않는 행위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외는 지금 안 봅니다. 예외는 1월 달에 할게요. 자 일단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이 자기가 누군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 다져야 돼요? 현명 안 하면 대리인 지가 책임져야 돼요. 계약서 쓸 때 누가 쓴다고요? 을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을이 책임져야 돼요. 현명하면 본인이 책임진다. 맞죠? 본인 갑에게 갑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이제 대리 행위의 하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4조를 봤고요. 현명했을 때는 누구한테 간다고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 있고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대리인 위한 것으로 자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했고 자 이제 116조 갑니다. 116조. 자 116조는 하자와 흥결 한번 물어볼게요. 하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앞에 시간에 있잖아. 사기강박. 그럼 대리 파트에서도 사기강박을 행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흥결. 흥결이 약간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에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가. 자 이것입니다. 그 사기강박이나 하자 이런 게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다. 통정 허위표시다. 이건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란 말이에요. 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대리인이니까. 자 그래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116조 보겠습니다. 116조. 자 일단은 하자와 흥결 나와 있는데 1항 한번 보세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흥결이 뭐 위에다 적읍시다. 흥결은 뭐 있다고? 비진의, 통정, 허위표시, 착오 이겁니다. 사기강박이 뭡니까? 하자죠. 또는 어느 사정을 알거나 과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자 현관편을 제거 대리인 표준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사기강박이 있었다, 통정 허위표시다, 사기강박이 있다, 착오가 있다. 누구 기준한다고요? 대리인 표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대리인 표준 현관편입니다. 대리인 기준 표준 결정한다. 그래서 양갈로 1번이 포인트가 세 번째 줄에 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적으세요. 비진 대리 행위에 있어서 거기서 줄 겁니다. 즉 돼 있죠. 자 다시 116조의 법조문 밑에 양갈로 1번에 두 번째 줄에 가면 즉 돼 있잖아. 즉부터 줄 거예요. 대리 행위에 있어서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선의, 악의, 과실 유무는 자 현관편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양갈로 2번 내용은 그러면 사기 강박 당했는가는 누구 기준하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데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하느냐? 그렇죠. 본인이 취소권을 취소한다. 현관표 해놓고 별 표현해 줘야 돼요. 취소권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본인이 행사합니다. 본인이 행사를 합니다. 여기 됩니다.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본인이 행사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기 강박 당했는 거 안 되겠는데 누구 기준하고 대리인 기준하고 취소권 행사는 갑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자 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 출제위원들은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병이 상대방이 을을 사기 강박했을 때 을이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OX X잖아요. 그냥 나중에 근데 이제 지금은 X는 무조건 맞추는데 시험 지문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기 강박하면 응대로 취소했다. X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기 강박 당했는가는 누구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지만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취소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내왔네. 잘 냅니다. 아시겠죠? 3번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별표 해놓으시고 본인이 취소권을 취득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취소권 행사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내용은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이거는 1월달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내용 했다가 헷갈리거든. 1월달에 해드릴게요. 자, 밑으로 갑니다.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117조인데 자, 저기서 을이 누굽니까?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능력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 판소 노트에 4페이지 펴보세요. 4페이지. 판소도 4페이지. 판소노트 4페이지 펴니까 능력, 당사자 우리가 했잖아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은 뭐 있다 그랬어요? 권리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권리능력이라는 게 살아있어야 되고 의사능력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법률이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있어야지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을 보기 전에 갑부터 봅시다. 갑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돼요. 권리능력만 있으면 되고 의사능력, 행위능력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을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117조에 되어 있어요. 병은 법률 행위를 해야 되니까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는 법조문에서 대리인은 뭘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117조 보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갑시다. 117조 되어 있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양갈로 1번에 보면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은 불필요하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권리 능력은 당연히 살아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법률 행위를 하려면 살아 있어야 되잖아 무조건. 맞아요?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대리는 뭐가 돼요?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 의사 능력까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자, 가서 라면 사오라고 했습니다. 라면 사와. 자, 우리 아들이 지금 11세입니다. 11세. 그러면 저 카드를 들고 가시겠죠? 저 카드 들고 가서 라면만 사오는 게 아닙니다. 얘는 아시겠습니까? 가서 라면 사오고 제가 좋아하는 게 신라면이니까 신라면 딱 사오고 그 다음에 뭐 사오겠습니까? 지 맛있는 과자 사오고 좀 혼날까 싶어가지고 연대 책임 묻으려고 지 동생 거도 사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딱 사가지고 얼마 채웁니까? 10,000원 채웁니다. 딱 채운 거죠. 그러면 라면 사오라고 했죠? 그 종류는 네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아들도 무슨 자니까 미성년자지만은
미성년자, 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책임만 지면 돼요. 그래서 뭐를 줍니까? 카드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대리인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팔아 제꼈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지면 돼?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뭘 필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누가 다 책임지면 돼? 아버지가 다 책임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사오라 그러면 됩니까? 얼마 정도 사면 되는데 만 원, 만 원 안에 사와. 얘기하죠. 지가 맛있는 과자는 누가 고릅니까? 지가 결정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은 뭘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인 아들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됐습니까? 자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4절입니다. 제 4절 대리의 효과. 자 첫 번째 주실 것이고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했습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줄이야. 아까 강조했던 거. 사기강박 당했는 거는 누구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데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고? 현관펜 별표 딱 해놓으시고 모두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그러면 대리제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시험 문제가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습니다. 그럼 사기강박을 취소하는지 여부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한다. 이 파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밝은 부분.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영어를 조금 씁니다. 알겠죠? 진짜 조금 씁니다. 아는 거 몇 개. why, on, or, and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하이라이트 이런 거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뭡니까? 발음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전부 다 콩글리시로 가르쳐서 그래요. 저 잘못이 아닙니다. 맞죠? 예, 지금 우리 딸이 뭡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빠 발음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 딸한테도 얘기합니다. 아빠가 배울 때는 전부 다 그렇게 배웠어. 그때는 우리가 뭐 미디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뭐 영어 선생님도 지가 발음도 지가 모르는데 맞잖아요. 예, 근데 영어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미국 사람 만나면요 이야기도 못했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영어 선생님 하지? 자 이해가 되죠? 네, 그럼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자 봅시다. 하여튼 그래 뭐라 할 수는 없죠.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다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했습니까? 사기강박 당하느냐는 여부는 누구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고 기준은 누가 한다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고 116조예요.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한다.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게 시험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낼까 하냐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는 출제위원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준차이 다 알고 있는지 그걸 딱 냅니다. 아, 요거 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틀리겠다 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걸 잘 내죠. 그래서 많이 틀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단단히 하니까 웬만하면 쓰지 않아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장난 좀 합니다. 말장난. 예? 말장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은 그래도 좀 나아요. 민법은 딱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법조문 내용이고 판례 내용이니까 딱 떨어지는데 개론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개론은 처음에 배울 때는 좋아요. 편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배웠던 거 나오니까 편하죠. 파고 팔수록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지를 못해요.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빡빡합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나왔죠. 좀.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복대리로 갑니다. 복대리. 다시 복입니다. 복은 뭐냐면 복대리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 대리인이요. 자 물어볼게요. 사람이죠. 대리인 사람이에요. 대리인 사람이어가지고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럼 행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누굴 선임한다고?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 나오게 된 이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무슨 사유냐면 뭐냐고 부득이한 사유랍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도 교통사고 나든지 질병 났다. 질병 또 더러운 걸렸습니다. 메르스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중동에서 와서 전염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내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손문디, 다리문디, 마디 다 빠졌어요.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 다 빠졌다니까.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맞죠? 그럼 누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야.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복대리는 누가 선임합니까? 그렇죠. 이게 포인트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본인이 선임했다면 X야. 알겠습니까? 누가 선임한다고? 대리인이 선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대리인은 뭡니까? 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잖아. 그럼 감독해야 돼.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는 거야. 외우지 말고 이해만 돼. 선임을 누가 하니까? 대리인이 하니까 감독해야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대리인인데 얘가 누구한테 책임이다고? 본인한테 책임이다고. 지가 선임했으니까. 이게 법조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하면 효과 또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 그래서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한?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가 4번 나왔어요. 복대리인은 자, 우리 판서 노트 몇 페이지 핀다? 23페이지 딱 펴셔가지고 타이틀에 별표 해놓고 현관표에 딱 해놔야 됩니다. 누가 선임한?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임하면 복대리인이 아니고 대리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효과가 누구에 들어가니까? 본인이 들어가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다. 효과가 누구에 들어가니까? 본인이 들어가니까. 근데 시험에 4번이 나온 게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나왔거든요. X, OX, X입니다. 시험에 정답으로 4번 나왔어요.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자, 우리 밑에 판소노트에 보시면 성질에 보면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돼 있죠. 현관펜 딱 해놓고 대리인의 대리인 해가지고 X 해놨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자,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의 한번 볼게요. 의. 자, 줄긋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 누가 선임했다는 게 포인트다. 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럼 대리인 선임한 여기 현관편이시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요 줄 끊으시고, 현관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거기 현관편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복대리의 정의는 뭡니까?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왜 그러냐?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에게 다 기속되니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밑에 이제 그 밑으로 갑니다. 양갈로 2번에도 나옵니다. 복대리인 또 본인의 대리인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되어 있죠. 누구의 대리이다? 본인의 대리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대리의 복인권과 법정대리의 복인권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임의대리는 무슨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승낙했을 때입니다. 요거 설명할게요. 부득이한 사유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어떤 겁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손문디, 다리문디, 마디 다 빠졌습니다. 행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 선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 너무 바빠요. 본인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야, 내가 너무 바쁘니까 못하겠다. 얘 선임하면 안 되겠나 했더만 본인이 승낙하면은 선임할 수 있죠.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야.
첫 번째 무슨 사유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뭐 말이 다 빠졌을 때, 에? 질병 메르스 걸렸을 때.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승낙을 받았을 때 선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밑에 120조 내용입니다. 120조 한번 봅시다. 대리인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자 줄 것이야 돼.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가 임의 대리권입니다. 임의 대리권, 임의 대리인.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는 임의 대리인을 얘기합니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형광펜 1번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두 번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두 번째입니다. 형광펜 해놓고, 그때가 아니면 복대를 선임하지 못한다. 반대로 가면은 부득이한 사유와 본인이 승낙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법정 대리 복인권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뭐 자기들끼리 놀다 보면 이렇게 밀체가 다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누가 불려가더라? 부모가 불려가잖아. 누가?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법정 대리인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이 없어도 불려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요 부모님인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애가 몇 살 될 때까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무과실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뭡니까? 지가 쭉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법에서 122조에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해놨다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책임은 무슨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 과실 없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자녀가 바르게 커서 그래요. 알겠죠? 저 같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몇 번 불려왔잖아요. 학교에. 무슨 책임지러 왔다고요? 무과실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지러 불려갔다니까. 학교에. 바로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똑바로 크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무슨 책임 안 졌습니까? 무과실 책임 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 자녀가 좀 벨라다 이러면 됩니까?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 몇 세까지입니까? 만 19세까지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복대리인을. 법 많은 취지 알겠어요? 근데 책임은 뭐라고? 과실 책임지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조문 122조를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고 이제 봐야지 법조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2조 봅시다. 법정 대리 복인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갈래서 언제나 적어놔. 언제나.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책임이 있다고요? 무과실 책임이 있어.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전조 1항이 뭐냐면, 자, 부득이한 사유일 때, 자,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님인데, 자 보세요. 이게 법정 대리인인데 무슨 사유로? 법정 대리인이 또 무슨 사유 때문에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내가 행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선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감해 줍니다. 자, 우리가 법정 대리인, 부모님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법정 대리인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대를 선임했을 때는, 자, 어떻게 된다고? 원래 무과실 책임인데 까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집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법정 대리인도 교통사고 나올 수 있으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는 무슨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득이한 사유만 선임 감사의 책임입니다. 자, 그 지문이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2번 17회 때 나오고요. 24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바로 밑에 가면은 나옵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인권이 인정이 된다. 됐죠? 자,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무권 대리입니다. 자, 무권 대리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복대리는 뭡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 효과가 누구에 들어갑니까? 본인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정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 별표 놓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대리인이 선임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선임했다 나오면은 X입니다. 본인 아닙니다. 본인이 선임하면 복대리인이 아니고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뭐예요? 본인의 대리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요것들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올해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아시죠? 그 앞에 시험에도 복대리 나왔었고 2년 연속으로 복대리 문제 나왔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대리는요 10년 동안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5번. 아시죠? 별표 2개 넣으시고 복대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대리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대리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복대리 선임할 때 자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습니까?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와 본인이 승낙했을 때 선임할 수가 있다. 이거 됐죠? 선임했으니까 무슨 책임입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법정 대리는 무슨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경감해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요게 120조하고 122조 내용입니다. 120조는 무슨 대리? 임의 대리에 관한 내용이고 122조는 법정 대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대리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했고 복대리는 여러분이 이 상세한 내용 다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선임한 것 정의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정의다 이 말이에요. 복대리 정의가 뭐라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아시겠죠?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지문도 다 체크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우리 판소 노트에 요 내용 옆에다가 밑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하다고. 별표를 뭐 해놓냐면 아예 떡칠해 놓으세요. 떡칠. 아시겠죠? 이 별표 많죠? 별표 많죠? 해놓으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 시험에 처음이자 끝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그 대망의 중요한 내용 무권 대리로 갑니다. 우리 판소 노트는 24페이지. 무권이 뭡니까? 대리권도 없으면서 고난도 없으면서 대리긴 했다.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 자, 그래서 무권 대리는 협의에 무권 대리, 협의에 무권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표현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있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배웁니다. 왜 이거부터 배우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준용이 됩니다. 법조문은 이게 빠른데 요게 이제 요 내용이 여기 준용이 되니까 뭐부터 배운다?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배우는 겁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보겠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대리 제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란 대리권을 받아서 얘가 팔면은 효과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본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입니다.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팔아제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저 1억짜리를 1억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전제로 해가지고 자 어떻게 했냐 이 문제를 만든 겁니다. 법을 만든 거예요. X 부동산을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 애는 어떻게 됩니까?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일명 뭡니까? 호로 새끼랍니다. 무슨 새끼? 호로 새끼. 호로 새끼. 호로 새끼. 자, 그런데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잘 팔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거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답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은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갑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뭐 하겠어요? 추인하겠지 추인. 아니 한번 보세요. 1억짜리 부동산을 얼마에 팔았다고? 1억 5천 잘 판 거잖아. 5천만 수익 생겼죠.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면 최고를 하면은 이 사람이 답은 뭐예요? 추인하겠죠. 됐어요? 자, 그런데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어요. 어떻게 할지 물어보면 얘가 뭐 하겠습니까? 갑은 거절하겠지. 근데 계약 안 해. 맞나요? 그래서 이제 추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5천에 팔면은 갑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뭡니까? 추인을 하고 뭐 하고 추인을 하고 5천만에 팔면은 추인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추인과 추인 거절. 추인하면은 이제 뭡니까?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추인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유동적이라고 그러죠.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요 사람 갑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뭐다? 추인과 추인 거절입니다. 요걸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사게 팔았다 하더라도 추인할 수도 있죠. 누굴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 선택을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합니다. 근데 이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한 효과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뭐야? 추인과 추인 거절이에요. 자, 그런데 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대방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수 있죠. 뭐 할 수 있다? 최고. 여기서는 요 장애 시험 나왔는데 뭐를 불문하고 물어보는 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약 안 할래?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요걸 뭐만 선의만 됩니다. 그래서 철선 이렇게 옵니다. 자, 철선 처리할 때는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면 지는 어떻게 돼? 깨끗해야 되잖아. 선의의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 책에 보면 첫 번째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은 뭐 할 수 있는데 추인과 추인 거절 여기서 나오고,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효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최고할 수 있죠. 최고권은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본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자, 그 다음에 철회할 수 있죠. 철회권은 뭐? 선의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뭡니까? 무슨 뭐의 내용입니까? 협의의 무권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개 더 나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얘가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해 버리면 얘는 뚜껑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뚜껑 열려야 안 열려요? 대리권도 없네. 내한테 팔아다 가지고 팔았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리권도 없어요. 그럼 주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 법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135조에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행 책임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뭡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갑이 뭐 할 수 있느냐? 병이 뭐 할 수 있느냐? 요 상대방이 누구야? 병이죠. 병이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추인 거절 당했을 때 병이 누굴 주기로 한다? 을을 주기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을이 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 자,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짓겠죠.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되는데 추인 여부를 물어봤는데 얘가 추인 거절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추인 거절 당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짓겠죠.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몽둥이를 준비해야 돼요. 몽둥이 준비해가 줍해야 되죠. 뭐라고? 일명 죽일 놈이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호로새끼 아닙니까?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짓겠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있다 없다?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쉽게 얘기해서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누구 나옵니까? 여기서는 협의무권들에서 갑이 뭐 할 수 있느냐? 병이 뭐 할 수 있느냐? 추인 거절 당했을 때 병이 더 죽이는 방법. 이게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내용이라.
그래서 우리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이 내용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 내용도 모르고 파트별로 배우면은 뭐 이게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뭡니까?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어. 그러면 물어봤을 때 갑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 이게 내용이야. 그러면 병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어볼 수 있어. 최고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있어.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없었던 걸 하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추인 거절 당하면 병의 을을 죽이러 갈 때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는 게 이 내용의 내 핵심이단 말입니다. 책을 봅시다. 책이 그게 내용이에요. 자, 어디로 가냐면은 90페이지에 무권대리 나옵니까? 무권대리. 자, 의 한번 볼게요. 밑에 무권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줄 거에 대해 포인트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줄 것이면 돼요.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대리를 하는 거. 그럼 무권대리는 뭐예요?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걸 무권대리한다. 아, 그 정리됐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자, 밑에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 해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광의. 광의의 무권대리는 협의 무권대리와 뭐로 나눠진다? 표현대리 나눠진단 말이에요. 법조문 순서는 여기 빠르니까 앞에 적어놓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 딱 묶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협의 무권대리는 의 갑시다. 협의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했을 때 표현대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무권대리한다. 어렵게 해놨네요. 일단 대리권이 없이 팔았다. 뭐예요? 무권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온에 대한 효과. 자, 보온에 대한 효과 나오니까 유동적 무효 나옵니까? 예, 유동적 무효 현관표 딱 해놓고. 자, 그러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첫 번째 줄 있죠? 있습니까? 협의의 무권대리행 계약은 원칙적으로 보온이 된 효력이 없다. 자, 줄 것이고 원칙적으로 줄 것입니다. 보온이 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자,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은 유효를 할 수도 있고 효력이 있게 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될 수 있죠. 그 유동적이든 이게 뭐예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줄 불확정적 무효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됐어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권입니다. 본인의 추인권. 자,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추인이라는 데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가서 추인은 무권대리나 상대방이 해야 한다. 그거 줄 것이면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줄 거야 되는데 추인할 때는 누가 알아야 됩니까?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추인은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서 추인은요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을과 병이 대리행위를 한 날짜가 5월 1일인데 요 6월 1일 날 추인을 했어요. 추자가 밀추자입니다. 밀추자예요. 밀추자입니다. 자, 그래서 인정하는 인자예요.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겠다. 그럼 무슨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급표가 있습니다. 5월 1일까지 밀고 나가겠다. 소급해서.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다?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자, 거기 현관펜 해주고. 자, 그래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했고요. 옆에 페이지 가서 양갈로 3번입니다. 추인 거절권. 자, 추인 거절권 하면 어디에 현관펜 했습니까? 확정적 무효 찾았습니까?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최고권의 철회권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최고 나옵니까? 최고권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이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가 했는데 얘가 답을 안 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이거 외우려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리권이 없는데 팔아 제꼈잖아. 어떻게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어떤 놈이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어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주지도 않았는데, 맞죠? 그럼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리권도 없는데 팔을 제꼈는데 내한테 물어봤다. 이걸 추인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럼 내가 여러분 재산 다 팔아 제깁니다. 여러분 주소 다 알고 있잖아. 예? 여러분 주소 있는 거 전부 다 아파트 다 팔아봅니다. 왜? 물어봐도 답 안 줄 거거든 100%. 맞죠? 그러면 추인 거절이 됩니까? 추인이 돼야 됩니까? 거절이 되는 거지. 왜 그런지 알겠죠? 대리권도 없는데 팔을 제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 내 대답 안 했다는 얘기는 당연하게 내 대리권도 안 줬으니까 이걸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인정할 때는 추인하면 되고 인정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추인 거절로 본다 딱 돼 있어. 알겠죠?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뭐예요? 거절입니다. 예? 알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저희가 이제 일요일날 한 번씩 TV를 딱 보면 홈쇼핑에 괜찮은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야 저거 괜찮다 사자 이러면 와이프가 가만히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합니다. 사란 얘기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네. 이건 알면서 물어봤는데 답 안 준 거예요. 거절이야. 이거 왜 강조하느냐?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131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인데요. 답을 안 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하면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자, 나중에 이제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확률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답을 주지 않으면 수익 거절로 본다. 대답 물어봤는데 답 안 주고 뭐라고 해요? 거절이에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집합 건물법에서 재건축 참가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은 참가 거절로 본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아시겠죠? 여기 10년 만에 나왔어. 10년 만에. 10년 전에 한번 나왔거든. 11년 전에 정확히 나왔었어요. 네,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전부 다 거절이야. 거절. 알겠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홈쇼핑에서 제가 말했어요. 와이프인데 야 괜찮아 사자 이랬더만 지는 많이 시키거든요. 지는 홈쇼핑 막 시켜가지고 막 앞에 보면 앞에 막 문 열면은 갑자기 가지. 집에 퇴근해가다 가면 또 몇 개 사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한 개 사자 그러면 뭡니까? 지금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 아시겠죠? 대답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절하겠다는 얘기야. 하지 말아야 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동병상련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자기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애가 필요해서 뭐가 해서 뭐 이 만 원빼기 안 하더라 하면서 사고 맞죠? 저 만 원빼기 안 하고 사면 뭐 욕태바지 하고 맞죠?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요. 거절입니까? 추인입니까? 거절이에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 거절이에요. 아시겠죠? 예. 모든 예를 다 들어줬어요. 틀리면 안 돼. 이거 131조는 별표를 옆에 2개 해놓으셔야 돼요. 크게 131조 돼 있죠?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31조는 시험에 5번 나왔던 겁니다.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았을 때는 추인 거절로 본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철회권은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이낸다. 계약 없으므로 하자 하면 지는 깨끗해야 됩니다. 선의해야 돼. 자 그래서 맨 끝에 줄 건데요. 선의인 경우 두 번째 줄에 선의인 경우 즉 선의인 경우 행합해 놓고 바로 밑에 줄에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다.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4번 추인 여부의 확답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추인 거절해 봤단 말이에요. 추인 거절하면 뭐가 된다고요?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면 얘는 뚜껑이 열린다. 그럼 누굴 죽이러 간다 그랬어요? 을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요거 선택을 누가 합니까? 선택을 누가 할까? 상대방이 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합니다. 왜 합니까? 병이 뭐라냐면 야, 네 대리권도 없는데 내한테 팔았네. 책임져. 이행해. 하든지 못할 것 같으면 손배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이 손해배상할래? 아니면 이행 책임질래? 하면 손배해 물어보면 손배 책임져야 되고 이행해야 하면 이행 책임져야 되고 아시겠죠? 선택을 누가 합니까? 7번 보세요. 희한하게 일치하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상대방.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수강생들은. 선택 누가 한다고? 상대방. 시오시오 아닙니까 이거? 네? 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2번인가? 10년 동안 2번, 10년 동안 3번 나왔어요. 을이 선택한다고. 을이 누군데? 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누가 선택한다고? 병이 선택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선택을 누가 한다고?
상대방 시옷입니다. 됐어요? 틀리면 안 되겠죠? 간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갈게요. 양갈로 1번.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자, 줄 것이고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해. 추인하면 유효가 되잖아. 추인 받지 못했을 때 누구의 선택이 현관펜입니까? 상대방의 선택. 시옷. 상대방 할 때 현관펜 딱 해놓고 선택할 때 시옷입니다. 선택을 누가 한다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에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행 책임 현관펜, 손해배상 책임 현관펜이고. 자, 그래서 그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요? 상대방이.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대리인으로서 그 계약을 맺을 자가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재앙지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지금은. 자, 그런데 일단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야. 요거만 하고 갑시다. 상대방은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을 때, 알거나를 뭘 한다고? 악이. 알 수 있을 때, 과시 있을 때는 물을 수 없다. 이게 되잖아, 법에. 그럼 물을 수 있으려면, 이게 물을 수 있으려면 반대로 가면 돼. 악이 반대가 뭐예요? 선의. 또는 반대가 뭐였어요? 이거 점심 했잖아요.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이 말은 지는 깨끗해야 되고 선의이고 과실까지 없어야 깨끗해야 이 사람들 무거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법을 만드시지 알겠죠? 그 상대방은요 을에게 주기로 들어가려면 지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려면 지는 뭐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다. 자, 그래서 협의인 무권된 내용이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네? 좀 쉬도록 할게요. 협의인 무권대리 다시 할게요. 협의인 무권대리는 일단 머릿속에 뭐야 돼요? 무슨 새끼? 호로 새끼. 그래, 그게 가장 핵심이야. 네? 자, 우리가 호로 새끼 우리가 지금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호로 새끼라고 하는 이유가 기억에 남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들 놈의 새끼가 우리 아들 보고 뭡니까? 내 새끼 하잖아요. 새끼 욕하는 게 아니야. 내 아들 놈의 새끼가 아버지 재산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아서 짓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추인 거절해 보지. 근데 아들 놈의 새끼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추인하죠. 이럴 때 뭐랍니까? 애를 부를 때는 내 새끼라고 합니다. 잘 팔았을 때는 내 새끼, 잘못 팔았을 때는 호로 새끼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어. 누가 결정해? 본인이 결정해. 맞죠? 그럼 추인하면 뭐가 되는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 지가 결정하거든. 그래서 내가 결정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를 한단 말이야. 추인해가지고 유효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해서 무효를 할 수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추인과 추인 거절이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고권.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할 수가 있고요. 철회는 뭐만 된다? 선의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 당해 보면은 병은 을을 죽이러 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누가 선택한다고? 상대방이 선택한다고 하시고 상대방의 요건은 뭐예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협의의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살다 보면은 뭐야? 여러분 자식이 진짜 똑똑하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은 무슨 새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럴 때 법 적용하는 거야. 누구를? 우리 아들을. 무슨 새끼로? 호로 새끼로. 어떤데 잘 팔았다고 뭐예요? 내 새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저 아들을 믿지 마라 이 말이죠. 자, 알겠습니까? 자, 이게 협의의 무권 대리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표현 대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겠습니다.